안녕하세요. 3장 영상 처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총 6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뭐 2장에서 했듯이 그 이제 프로그래밍 실습도 같이 겸할 예정입니다. 영상 처리는 컴퓨터 비전하고 이게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밀접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할 생각으로 이제 어떤 원래 영상이 있을 때 좀 개선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도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은 나한테 더 좋은 영상이라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왼쪽이 이제 원래 카메라에 들어온 영상인데 좀 화질이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영상 처리 연산을 적용을 해서 이제 오른쪽에 개선된 영상을 얻어내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쓸 때는 그냥 화질 개선만 되면 거기서 끝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경찰이 도주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기 왼쪽 그림처럼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영상 처리 프로그램 써서 영상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해서 번호판을 알아내는 뭐 그럼 이제 알아내면 이제 그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근데 컴퓨터 비전에서는 보통 이제 그 전처리 과정으로 많이 써요. 우리가 그 어떤 모델에 집어넣기 전에 원래 영상을 집어넣으면 성능이 화질이 낮아서 좀 떨어지는데 우리 영상 처리를 해서 저 화질을 개선해서 집어넣으면 그더 우월한 그 성능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죠. 먼저 이제 디지털 영상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카메라가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여기에 요 위치에 이제 렌즈도 붙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다 무시를 하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보는 것은 이제 요 피놀 카메라 모델인데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게 빛이 들어가고 요 뒤에 이제 그 필름이 있고 지금은 이제 뭐 필름 대신에 이제 CCD 센서를 보통 쓰죠. 그래서 CCD 센서가 영상을 그, 예, 기록을 하는 모델이죠. 실제로 아날로그 영상이 그 CCD 칩에 맺히면 이 CCD 칩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주는데 하나는 샘플링, 또 하나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에요. 샘플링, 양자화죠.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제 16 바이 16으로 나눴는데 실제로는 뭐 256 바이 256이라든지 현대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는 최소한 뭐 4000 바이 4000이라든지 굉장히 조밀하게 그 샘플링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고 이제 각 화소, 요 하나하나를 이제 화소라고 그러는데 점 하나하나를 화소라고 그러는데 각 화소에서 밝기값이 있는데 이 밝기값을 그 L 단계로 보통 그 이렇게 나누죠. 쿼타이제이션 한다고 그래요. 보통은 한 바이트를 컴퓨터에서 한 바이트를 쓰니까 0에서 255 사이의 정수값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근데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 보면 좀 어두운 데는 값이 좀 작고 좀 밝은 데는 값이 크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얻은 그 영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각 화소의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로 방향으로 그 M개의 화소가 있고 가로 방향으로 N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얘는 M by N 영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좌표를 쓸 때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와 달리 그 Y축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YX 순서로 쓰고요. 여기서 이제 그 JI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상이 배열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을 한 위치를 지정을 할 때 이 로를 먼저 쓰거든요. 로.
0번 로, 1번 로, 2번 로, 그 다음에 0번 칼럼, 1번 칼럼, 2번 칼럼 이렇게 되는데 로 번호를 먼저 쓰는 그런 어떤 관습에 따라서 그 영상도 배열에 저장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 YX 순서로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X를 더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오픈CV에 라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선을 하나 그어준 함수인데 이 img라는 영상에 10,20 위치에서 100,20까지 선을 하나 그려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XY를 써요. 그래서 그 어떤 때는 XY를 쓰고 특히 이제 배열일 때는 XY 대신 YX를 쓰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픈CV는 영상을 넘파이 엔디어레이로 표현을 한다. 엔디어레이는 그 넘파이가 제공해주는 이제 배열을 표현하는 타입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래 넘파이가 제공하는 뭐 빈, 맥스, 아그민, 아그맥스, 민, 소스, 리쉐이프 같은 굉장히 다양한 함수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채널이 하나인 영상, 명암 영상 같은 게 컬러가 없는 명암 영상이 이제 이런 2차원으로 표현이 되는데 뭐 Y, X 이렇게 해가지고 2차원 공간에 표현이 되죠. 우리가 보통 이런 다차원 배열을 텐서 이렇게 불러요. 특히 딥러닝 코딩에 들어가면 텐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텐서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다음 이제 칼라 영상 같은 경우는 이런 2차원 그 평면, 즉 채널이 R 채널, G 채널, B 채널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차원 텐서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칼라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초당 30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분짜리 동영상이라고 그러면 그 30 곱하기 60 해가지고 3, 68, 1800인가요? 이런 게 하나, 둘, 셋, 넷에서 이제 1800개가 이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차원 텐서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라 영상은 RGB 3개의 채널만 있는데 그 농업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쓰는 데는 채널이 그 수십 개 또는 그 수백 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농업에서 어떤 이파리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이 당도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추정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다분광 카메라가 있죠.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가 있어요. 보통 뭐 한 그 10개 채널 이내 뭐 정도 되면 이제 다분광이라고 그러고 이제 수십 개 내지 이제 수백 개가 되면 그 초분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분광 카메라. 가격도 비싸고 영상을 한 장 얻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죠. 또 뭐 의료에서 쓰는 MR 또는 이제 CT 영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채널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영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RGB 카메라의 뎁스, 즉 그 화소까지 거리 정보를 갖는 D 채널을 하나 추가한 게 RGBD 이제 영상이고 이 RGBD 영상을 획득하는 RGBD 카메라는 요즘 되게 값이 싸졌어요. 예전에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십만 원 정도 주면 아주 좋은 RGBD 카메라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RGBD 영상 처리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포인트 클라우드 점그룹 영상인데 이 라이다라는 카메라, 즉 라이다 센서로 보통 획득을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이제 뭐 그리드 형태가 아니고 그 이렇게 레이저 빛을 쏘면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점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값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본 5개는 모든 위치에 점 값이 있어요.
RGB 값도 있고 D 값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는 데만 그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한 점을 그냥 값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거리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 x, y, 거리 d 이런 식으로 어, 점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점그룹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책의 12장에 가면 이제 3차원 비전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점그룹 현상이 다시 나옵니다. 자, 칼라 모델은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RGB 컬러 모델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은 이런 그 유닛 큐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1인 그 단위 입방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은 000이기 때문에 이제 검은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10은 그린 그 다음에 100은 레드 그 다음에 001은 블루고 110 같은 경우는 그 레드하고 그린이 1만큼 있고 아, 블루가 없는 블루 요소가 없는 경우죠. 그런 거 옐로우고 그다음 101은 마젠타고 011은 이제 시안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대각선은 그 무채색을 표현하는 데고 블랙 그다음에 111은 화이트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0에서 1 사이로 표현을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아, 0에서 255 사이에 정수값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바이트를 쓰고 R 한 바이트, G 한 바이트, 블루 한 바이트니까 그 한 화소가 이제 세 개의 바이트를 쓰는 뭐 요거죠. 어떤 화소 하나가 R 한 바이트, G 한 바이트, B 한 바이트 이렇게 쓰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밸류로 표현되는 이제 칼라 모델도 있고요. 이 HSV의 장점은 빛의 밝기가 그 V 요소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RGB 모델은 밝기가 RGB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칼라 모델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RGB 영상이 있을 때 이제 얘를 뭐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어떤 포맷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조작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넘파이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넘파이가 그 슬라이싱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영상이 지금 948 바이 1434 크기의 RGB 영상인데 여기서 왼쪽 위에 아, 4분의 1만 내가 잘라내고 싶다, 영상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영상이 있는데 요 부분만 잘라내서 내가 뭐 이렇게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으면 그 넘파의 슬라이싱을 이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파이썬 그리고 특히 넘파이에 아직 미숙하다 그러면 온라인 브록 A에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 유튜브에 제 채널에 들어가 보면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브록을 읽고 도움이 된다면 이제 동영상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IMG 쉐입 해가지고 0번 요소니까 948에 해당이 되겠죠. 그놈을 2로 나누고 파이썬에서 이거 두 개, 슬래시 두 개는 그 정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를 2로 나누면 5.5가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 5.5가 결과가 아니라 그 버림을 해서 5로 만들어주는 그런 그 나눗셈 연산자죠. 그래서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번
요소는 요 그 X 방향이죠. 그놈도 반으로 나누고 세 번째 요소는 여기 이제 RGB 그 지축이죠. 거기는 이제 전체를 다 취하고 열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을 잘라내라, 슬라이싱해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있는데, sacker.jpg를 읽어서 img라는 그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금방 본 것처럼 그 반으로 나눠가지고 왼쪽 위를 이제 취해서 그놈을 upper left half라는 윈도에다가 이제 I am sure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 그 사로 나눠서 그 이제 사로 나누면 0, 1, 2, 3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취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 요만큼을 취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는 R 채널이라는 윈도우, G 채널이라는 윈도우, B 채널이라는 윈도우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영상을 표시를 하는데 그 XY 축은 전체를 다 취하고 세 번째 축, RGB 채널에 있는 데서 2번 채널만 취하라는 거니까 그 오픈CV에서는 B, G, R 순서로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면 R 채널이죠. 그러니까 요 채널만 하는 거고, 1로 하면 요 그린 채널만 하는 거고, 0 하면 이제 블루 채널만 하니까, 이게 한 채널만 하니까 좀 그레이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 R 채널, B 채널, 이 B 채널, 이게 이제 G 채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이제 그레이 형태의 영상이 추출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R 채널 같은 경우는 요 빨간 색깔을 가진 요 부분, 요 부분은 값이 크죠. 대신에 이제 요런 그 블루라든지 그린 이런 부분은 좀 값이 낮으니까 좀 어둡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 채널 같은 경우는 요 잔디밭이 그린이니까 좀그 값이 커서 이렇게 좀 밝게 나타났고, 이 화이트도 값이 크니까 이제 밝게 나타났고, 뭐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영상이 뭔지, 그 다음에 넌파이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라낸다든지, 또 채널을 이렇게 따로 분할해서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3.2절은 이제 이진 영상이에요. 영어로 이제 바이너리 영상인데 값이 어떤 화수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0 아니면 1, 두 개의 값을 갖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0이면 흑이고 1이면 백이고 여러분이 코딩할 때 뒤집어서 해도 돼요. 뭐 0을 100으로 하고 뭐 1을 흑으로 해도 되고요. 뭐 일관성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비트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 편의상 한 바이트를 보통 써서 표현을 하고요. 요즘 이제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에지 검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사장에 가면 이제 에지 검출을 배우는데 에지에 해당하는 화소는 1, 그다음에 에지가 아닌 화소는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럴 때 보통 쓰는 거고요. 명암 영상이 들어왔을 때 0에서 255 사이에 아, 화소값을 갖는 명암 영상이 들어왔을 때 0,
1, 두 개의 값만 갖는 이진 영상으로 이진화하는 알고리즘은, 바이너리제이션 하는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이 3.1씩인데, 우리가 임계값 t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임계값 t보다 큰 화소는 1, 작은 화소는 0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그 아주 작은 이제 8x8 영상이 있는데 그 0에서 255로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그림도 복잡하고 그래서 0에서 그 7 사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세, 세 비트를 쓴 거죠. 그런 명암 영상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우리가 t를 4로 두면 t 4보다 크거나 같은 놈은 이제 1로 바뀌고 그러지 않은 놈은 이제 0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진 영상 이런 걸 얻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t라는 임계값 트레시홀드는 어떻게 정하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는 얘 이제 히스토그램을 구한 다음에 히스토그램에서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요 이제 벨리 부분을 t로 정하는 게 어, 보통 규칙이에요. 히스토그램은 0인 화소의 개수, 1인 화소의 개수, 2인 화소의 개수, 7인 화소의 개수를 센 게 히스토그램이고 어, 배열로 표현한 거, 그다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우리가 그 사커.jpg라는 거를 읽어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2번 채널, R 채널만 가지고 이제 명암 영상으로 만들고 그놈의 히스토그램 한번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픈시브에 보면 이제 calc hist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걸 호출하면 얘가 그 히스토그램, 이런 히스토그램 구해줘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맷플롯 립이라는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즉, 밸리가 이게 딱 하나만 나타나면 좋은데 실제 영상에서는 뭐 여기도 벨리고 여기도 벨리고 여기도 벨리고 또 막 자잘하게 막 또 미세하게 막 이런 또 작은 계곡도 있고 그래서 이 T값을 계곡을 찾아서 정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자, 오추라는 분은 뭐 70년대 논문을 발표한 분인데 오추 알고리즘을 이 임계값 T를 구하는 것을 그 최적화 문제로 바라봤어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라보고 풀었죠. 그래서 어떤 J라는 그 코스트 펑션 또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비용함수 또는 이제 목적함수 부르는데 J라는 목적함수를 잘 정한 다음에 이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그 값을 T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t가 될 수 있는 후보는 0, 1에서 n-1까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명암값 전체니까요.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t가 되는데, 임계값이 t가 되는데 이거예요. 네, t가 되는데, 0을 집어넣어보고, 1을 집어넣어보고, 3을 집어넣어보고 그래서 이 j가 최소가 되는 그 값을 이제 t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그민, 이제 jt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J라는 그 함수를 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오추라는 분은 이 T라는 값으로 이진화하면 0이 되는 화소의 집합이 있고 1이 되는 화소의 집합이 있는데 이 0이 된 화소들의 그 명암 값의 분산, 1이 된 화소들의 명암 값의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값은 임계값으로 좋은 값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죠. 좋은 임계값으로 그 0, 1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 0하고 1이 된 화소들이 비슷비슷한
명암값을 가지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V는 이제 베리언스인데 분산인데 그 T로 분할을 했을 때 0이 된 화소들의 분산값, 1이 된 화소들의 분산값, 그 다음에 0이 된 화소의 개수, 1이 된 화소의 개수 해서 그, 아, 그 개수를 가중치로 써가지고 이제 가중치 분산 합을 이 J라는 비용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자. 오픈 CV가 이제 threshold라는 함수를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이 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매개 변수네. 네 번째 매개 변수를 threshold 바이너리로 thresholding을 해라. 그리고 오추 threshold는 오추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얘가 이제 오추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민이 되는 어, 값을 알아내가지고 그놈을 t로 결정해주는 인계값 t로 결정해주는 그런 알고리즘 얘가 이제 수행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찾은 놈을 넘겨주는데 이 t가 이제 그 결정된 인계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113이에요. 그래서 요 R 채널을 가지고 하면 113이라는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 채널을 출력을 해보고 바이너리화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이게 이제 원래 R 채널 이미지고 그레이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진화한 것은 이제 오른쪽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책에서 최초로 이제 최적화 문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을 푸는 오추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는데 이 최적화 문제는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그런 후보 값이 L개 뿐이거든요. 256개 뿐이에요. 그러니까 256개 각각을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후보를 일일이 다 해보는 것을 아,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이그저스티브 서치 알고리즘 이렇게 부르고 낱낱 탐색 알고리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이진화 문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장에서 배울 이제 스네이크라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얘는 해공간이 훨씬 커요. 그리고 해가 될 후보가 무지 많은 거예요. 지수적으로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기계학습, 딥러닝을 공부하는데 여기는 해공간이 뭐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서 미니멈을 구하는 그런 낱낱 탐색은 불가능하고 이제 스네이크 같은 경우는 그리디 알고리즘, 파목 알고리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그 유명한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역전파 알고리즘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진 영상에서는 뭐 이진 영상이 아니라 그냥 화소들 간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현재 화소, 지금 그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소가 현재 화소라고 그러면 자기 주위에 8개의 화소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놈 8개를 다 나의 이웃으로 취급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상하 좌우, 즉 동서남북 4개의 화소만 나의 이웃으로 취급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4개만 하면 사연결성, 8개 다 하면 이제 팔연결성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왼쪽에 이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된, 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그걸 하나의 집합으로 만든 걸 이제 연결 요소, 커넥티드 컴포넌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사연결성을 쓰면 요게 하나의 커넥티드 컴포넌트고요. 요게. 그 다음에 이화소하고 이화소는 그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절돼 가지고 이제 요만큼이 이제 2번 연결 요소고 이놈이 이제 3번 연결 요소고 이놈이 이제 4번 연결 요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8 연결성을 쓴다고 그러면 요 화소하고 요 화소가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요만큼 이게 이제 같은 연결 요소죠. 요만큼이. 그래서 이게 그 1번 연결 요소, 요게 이제 2번 연결 요소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모폴로지라는 연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사용이 꽤 됐고 그다음에 실제 연구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훨씬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아서 이제 사용이 별로 안 되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팽창이라는 연산도 있고 침식이라는 연산도 있고 열림, 닫힘도 있어요. 그래서 열림은 침식을 적용한 결과에 팽창을 한번 더 적용하는 거고 닫힘은 반대로 팽창을 적용한 다음에 그 결과에다 침식을 적용을 하는 거고 이거예요. 그 다음 이제 팽창하고 침식은 이름에서 볼 수 있다듯이 그 이진 영상에 그 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서 커지는 거고 침식은 한꺼풀 이렇게 그 깎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예제를 보면 지금 이 사바이 8 영상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모폴로지는 이게 이제 구조 요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구조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화소의 구조 요소를 씌우면 왼쪽, 오른쪽에 이제 구조 요소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놈들을 다 일로 바꿔주는 그런 현상이죠. 즉, 구조 요소를 일이라는 화소 여기다도 씌우고, 여기도 씌우고, 여기도 씌우고, 여기도 씌우고, 일이라는 화소에 씌운 다음에 구조 요소 속에 들어있는 화소들을 전부 일로 바꿔주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소들이 구조 요소에 의해서 일로 바뀐 그런 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영역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됐죠. 한꺼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 팽창이라는 연산은 뭐 그 이진 영상에 이렇게 막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든지 그러면 그 구멍을 메우는 그런 작용을 해주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제 침식은 일이라는 그 화소에 구조요소를 씌운 다음에 구조요소 속에 들어있는 화소가 다 일이면 자기 자신이 그냥 일로 남아 있고 하나라도 일이 아니면 즉 0이면 자기 자신이 이제 0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화소에다 씌웠는데 요놈이 0이기 때문에 이 이 지금 현재 1이라는 화소가 0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을 모든 1이라는 요소에 적용을 하면 한꺼풀이 이렇게 벗겨지는, 깎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영역이 뭐 이 가장자리에 뾰족뾰족한 무슨 돌출 지점 같은 게 있으면 걔를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런 그 원래 영상에다가 그 팽창, 침식, 닫힘 이런 걸 이제 적용한 어, 그런 실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뭐 이진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3.3절, 3.4절, 3.5절을 공부를 할 텐데 영상 처리 연산이 되게 많아요. 방금 본 것처럼 뭐 팽창, 침식도 그런 연산이고 또 뭐 이진화도 그런 연산이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아주 많은 연산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포인트 오퍼레이션, 에어리 오퍼레이션, 지오메트릭 오퍼레이션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트 오퍼레이션, 즉 점연산은 이 그림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새로운 영상인데 새로운 영상이 이제 이 화소가 어떤 화소가 값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영상에 자기 자신의 값만 들여다보는 게 점연산이죠. 자기 자신의 값만 들여다보고 이 새로운 값을 어떤 규칙에 따라 새로운 값을 결정해서 적어 넣는 이게 이제 점연산이고요. 영역연산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아, 점까지. 지금은 자기 자신 포함해서 이제 9개의 점을 보는데 뭐 어, 5, 5, 25, 5 바이 5. 그래서 좀 더 넓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어, 77, 49, 49개를 볼 수도 있고 이 영역은 뭐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기하연산은 음, 뭐 로테이션 한다든지 그래서 저기 다른 데 있는 점으로부터 기하학적인 변화를 해서 그 자기 자신의 값을 결정하는 그런 게 이제 그 기하현상입니다. 먼저 가장 그 단순한 이제 점연산부터 살펴보면 단순한 형태가 이제 밝게 만든다든지 어둡게 만든다든지 반전을 한다든지 돼요. 그래서 새로운 영상 F-JI는 FJI 플러스 A예요. 그래서 모든 화소를 A는 이제 양수고요. A만큼 증가를 시키니까 예를 들면 A가 10이면 밝기가 100이었던 놈이 110 되고 120이었던 놈이 130이 되고 그러죠. 이게 더 밝은 영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L 단계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255를 넘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민을 추려가지고 255를 넘으면 이제 255로 그냥 255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A를 빼주면 값이 작아지니까 좀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그 0하고 해가지고 이제 맥스를 쥐어가지고 0보다는 크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반전은 그 L-1 가장 밝은 값에서 자기 자신을 빼서 그 어두운 놈은 밝게, 밝은 놈은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선형 연산으로 이제 감마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원래 영상이 F라고 그러면 F 그 요 해점 그 해시 그 위에 이제 점이 하나 붙은 영상으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0에서 255 사이의 영상인데 모든 화소를 이제 255로 나눠주면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으로 표현되는 영상이 되죠. 그런 노멀라이즈 된 정교화된 영상을 우리가 F 점 이렇게 불러요. 그것을 R승을 하는, 감마승을 하는 거예요, 감마승. 감마가 예를 들면 3이라고 그러면 이제 3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이제 L 단계로 바꿔줘야 되니까 L-2를 곱해요. 그럼 이제 원래 0에서 255 사이 값으로 바뀌죠. 우리 이제 그 감마 보정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사커.jpg를 읽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영상을 좀 작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길게 이어붙이려고 이제 그 작게 4분의 1로 이제 축소를 하고요. 리사이즈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IMG 0.5, 감마 IMG 0.5, 감마 0.75, 1.0, 2.0, 3.0 해가지고 요 감마를
0.5, 0.75, 1.0, 2.0, 3.0으로 해서 그 5개를 적용을 해보고 그놈들을 H스택으로 이어붙여가지고 쭉 그 그린 어, 디스플레이 영상이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영상이죠. 그래서 감마가 작으면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1일 때는 원래 영상이고, 이놈 이제 원래 영상이에요. 2로 했더니 좀 어두워지고, 3.0으로 하니까 더 어두워지고,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감마라는 그 함수인데, 요걸 구현하는 함수죠. 일단은 F라는 영상이 들어오고, 감마 값이 들어오면, 그러면 255.0으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에 영상으로 노멀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정교화된 영상을 F1이라는 데 적용을 하고요. 당연히 F는 화소들이 한 바이트 쓰는 그리고 부호가 없는 uint 8형이었을 거예요. uint 8형. 근데 255.0으로 나누니까 0에서 1 사이에 이제 플롯 디옥사형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음,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에서 찍어보면 타입으로 찍어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F1이 요 F 그 점에 해당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55로 곱하죠. 즉, L-1을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놈을, 255를 곱하더라도 그놈이 이제 실수형이 되겠죠. 값은 뭐 100점, 뭐 8, 뭐 129.6, 막 이런 값이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실수값이니까 그놈을 그 8비트 언사인드 인트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넘파에 있거든요. np.u int 8 이렇게 하면 그 한 바이트짜리 부호 없는 정수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제 원래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5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H스택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리모컨을 이렇게 조절을 해요. 뭐 밝기 조절하고 그러면 그 TV 속에 이 감마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둡게 또는 밝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리모컨 버튼으로 플러스를 막 누르면 이 감마값이 커져가지고 어두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버튼을 막 누르면 감마값이 작아져서 뭐 밝아지고 아니면 그 반대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연산으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리제이션. 우리말로 히스토그램 평화라고 하고요. 얘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도입부에서 봤던 원래 영상, 흐린 영상을 보면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 캘크 히스트 해가지고 이제 그려본 거예요. 음. 그랬더니 0에서 한 뭐 50까지는 전혀 거의 발생을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영상에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즈로 하면 이제 이런 영상이 되는데, 이때는 이 부분에서도 그 화소들이 꽤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사용하는 명암값 범위를 쫙 넓혀주고, 원래 거에 비하면 그 완전히 평평하진 않지만 원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히스토그램이 평평해졌어요. 이퀄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은 3.6식 요것이 이제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일단 H.L을 만든다. 얘는 그 0에서 1 사이에 다 넣으면 그 1이 되는 히스토그램으로 바꿔주고 그놈 이제 누적 히스토그램이에요. 거기다가 L-1을 곱한 다음에 그 반올림 라운드를 해서 새로운 명암값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바로 히스토그램 이퀄리제이션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예시를 한번 보면 자, 입력 영상 이렇게 생겼다 그러고 L은 그 8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L-1은 이제 7이 되겠죠. 원래 히스토그램 구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이 되고요.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명암값은 0에서 7까지고요. 그러면 H의 점 하나짜리는 그 이 히스토그램을 화소가 88, 64, 64니까 64로 다 나눠준 거예요. 64분의 2, 64분의 12, 64분의 17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값을 얻고 이놈을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H점을 가지고 H점점을 만드는데 얘는 이제 누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은 똑같고 1은 이 두 개를 더해서 이놈을 만들고 2는 요놈에다가 요놈을 더해서 요걸 만들고 그러니까 요 놈은 요거에다가 요걸 더해서 이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누적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1.0이 되겠죠. 그래서 누적 히스토그램이 넷치 점점이 되고요. 얘입니다. 얘. 그리고 거기다가 L-1, G2에서는 L-7이죠. 7을 곱해요. 그럼 이제 이런 값들이 얻어지고 이런 문제 라운딩을 하면 반올림을 하면 이놈 이제 0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이제 3이 되고 얘 4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L 다시가 되죠. 즉, 우리가 이제 그 매핑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즉, 원래 0이라는 명암은 0으로, 1이라는 명암은 2로, 2라는 명암은 3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그 이 원래 영상을 매핑해가지고 이걸 얻으면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즈 된 영상이고 이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즈 된 평활화된 영상에서 히스토그램 구해보면 이렇게 생겼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이게 뭐 더 평평해졌냐 뭐 그러지도 않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는 굉장히 작은 그 8x8 영상이고 레벨도 800개 안 돼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실제 영상에서 그 이렇게 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평평해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화질도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점 연산이고요. 이제 3.4절은 그 두 번째 연산, 이제 영역 연산인데 1교시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